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공모주 관련돼서 좀 꿀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 가볍게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굉장히 재미있고 공모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하셨던 분들한테도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아닌가? 네, 날이면 날마다 와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죠. 자, 근데 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정말 오늘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공모주 상장을 할 때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좀 개편을 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당장 이익을 잘 못 내더라도 기술성이나 성장성을 좀 평가를 해서 상장 기회를 좀 제공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05년 도입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라젠이라든가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좀 요런 종목들이 기술 특례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기억이 좋지는 않죠. 뒤끝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좀 제도 개편을 이제 올해 초부터 좀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기술 특례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인식에 박힌 거는 뭐 기술력은 인정이 받고 좋은데 아직 뭐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거나 성장성이 좀 검증이 되지 못한 그런 기업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좀 사업성 검증 부분에서 조금 미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술 특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시장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첨가가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시초가를 볼 때 기술 특례의 여부가 조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말 그대로 이제 의무로 보유해야 되는 그 확정된 약속을 이렇게 잡는 거죠. 보호예수랑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흔히들 록업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궈 놓는 거예요. 보통 뭐 15일, 한 달, 뭐 3달, 6달 뭐 이 정도로 조금 잡아놓기 하는데, 요 의무보유 확약을 많이 걸어놓을수록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많이 줘요. 공모주 물량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저희도 공모를 받을 때 이제 물량이 많잖아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야, 요게 진짜 좋은 종목 같으면 의무보유를 확약을 좀 길게 걸어서, 사실 6개월 동안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공모주들 뻔한데 시초가 높게 가서 뭐 따상 가면 뭐 좋고, 어쨌든 뭐 이 구간에서 좀 놀다가 며칠 있으면 빠지잖아요. 그니까 요 그 하락분을 다 견디고 나서 6개월 뒤를 배팅을 했었을 때 물량을 많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의무보유 확약을 뭐 15일만 걸 거냐,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좀 짧게 하고 물량을 조금 가져가냐, 뭐 이런 정도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진짜 좋은 주식이면 공모주가 의무보유 확약을 길게 제시를 하고 물량을 많이 땡겨오겠죠. 그래서 얘네가 빠져도 뭐 길게 가도 우리는 쫄리지 않다, 얘네가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다 라고 하면 길게 가져갈 거예요. 물량을 많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보유 확약이 이렇게 많이 높을수록 또 좋은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공모했었던 그 공모주들 있잖아요. 그거 데이터를 조금 쓱 훑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눈에, 야, 요런 거는 공모 청약을 좀 피해가고 요런 거는 공모 청약을 해봐야겠구나, 좀 요런 게 납득이 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일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종목명이 나와 있고 기관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이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자, 의무보유 확약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요것도 높을수록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물량은 네,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물량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낮아서 약간 품절 그런 기대감도 있고, 좀 물량이 적을수록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희소성이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유통물량은 낮은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특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첨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가 먼저 눈에 띄어요? 요걸 봐야지.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더블이 낮냐 안 낮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모가 대비 종가 상승률이 더블의 상한가가 같냐 안 같냐, 요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는 무조건 하는 게 이익이죠. 요런 것들은 다 하는 게 이익입니다. 자, 요것도 뭐 시초가가 뭐 상장하자마자 더블이 갔어. 그다음에 얘도 상한가가 갔으니까 160%가 하루 만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 특징이 뭔가요? 네, 기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근데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웠죠.
1000대 1이어서 약간 시초가 상승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핑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았죠. 이것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이익입니다. 솔로임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다 특징이 어땠어요? 기관 경쟁률이 엄청나게 좋았죠. 의무보유 화각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줬고 유통 물량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좀 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더 플래닛도 하는 게 이익이었습니다. 아이캐스트도 마찬가지로 하는 게 이익이었어요. 경쟁률이 다 높죠. 근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하면 안 됐죠. 약간 손해였습니다. 근데 얘는 경쟁률이 조금 아쉬웠다. 요거를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H 테크도 하는 게 이익,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C랩도 하는 게 무조건 이익이었습니다. 얘네들 다 기관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죠. 그래서 요런 거를 체크를 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봐볼게요. 자, 요것도 엄청나게 다 좋았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도 다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때 보니까 기관 경쟁률이 다 굉장히 좋았어요. 기관들이 나도 하면서 계속 앞다퉈서 살려고 하는 모습인데, 얘가 또 프레스티지가 300대 1밖에 안 됐죠. 369대 1밖에 안 돼서 얘도 하면은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야, 여기 보이십니까? 3, 4월은 정말 노다지였습니다. 다 더블이었어. 뭐 그 평균 뭐 90%야 뭐야. 거의 더블의 상한가 관계 이렇게나 많았어요. 지금 뭐 더블권이 이렇게나 많죠. 얘네들은 다 보이시나요? 특징적으로 기관 경쟁률이 엄청나게 다 높았습니다. 뭐 거의 뭐 1200, 1300, 1400, 1600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의무 보유 화각도 전체적으로 좀 물량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물량도 전체적으로 조금 적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좀 좋았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 것까지 보면 SKIT가 경쟁률이 좀 어마무시했습니다. 의무 보유 화각이 요런 수치가 나왔어요. 인기가 엄청났죠. 그래서 더블을 갔습니다. HPU는 제가 영상으로도 다뤘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다녀와서 기관 투자자들 조금 느낌이 별로 안 좋았다. 근데 역시나 경쟁률이 좀 낮아서 요거는 시초가도 그렇고 종가도 그렇고 이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인데 얘도 조금 경쟁률이 약간 아쉽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샘 CNS는 기관 경쟁률도 높아, 의무보유 화각도 괜찮아, 유통물량도 적어. 근데 왜 얘는 시초가는 좀 적게 시작해서 종가는 좀 좋게 마감했는데 얘는 왜 그래? 얘는 약간 특이 케이스입니다. 얘는 그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상장을 했어요. 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자체가 공모가 밴드를 아예 초과를 했었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인기의 회사였다. 그래서 시초가는 조금 모자랐지만 종가는 회복을 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얘는 좀 특이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데이터 속에는 기관 경쟁률이 1100, 1200이 훨씬 훌쩍 넘어가면 굉장히 좋구나, 의무보유 화각이 높으면 좋구나, 유통 물량이 작으면 좋구나, 요 데이터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형 SNC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 경쟁률 어마무시했죠. 그러니까 바로 따상을 갑니다. 진시스템은 약간 아쉬웠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격이 아쉽게 끝났어요. 자, 제주맥주는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조건 하는 게 이익이었죠. ADM 코리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따상을 갑니다. 자, 엘비루셈도 굉장히 좋아서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라운테크도 하는 게 맞았어요. 이노뎁도 하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자, 아모센스는 약간 아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관 경쟁률이 되게 별로 안 좋았네요. 그럼 최근에 있었던 오비고는 어때요? 아직 상장을 안 했죠. 근데 얘는 요게 그래도 그나마 마지노선 조금 요렇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준수한 좀 그런 모습이다. 의무보유 화각이 좀 낮고 유통 물량이 그래도 조금 있긴 하고 기술 특례가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왜냐면 90%에서 200% 사이잖아요. 결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빠져도 10% 빠지고 먹으면 100%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실 도박성이라고 해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해야 되는 그런 유리한 확률의 홀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도전을 한번 해볼 법하다, 오비고는.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SD 바이오 센서를 우리가 청약을 했으니까 SD 바이오 센서를 조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38 커뮤니케이션을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SD 바이오 센서가 드디어 기관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구두구 하고 보는데 1143대 1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준수하죠.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치입니다. 의무보유 화각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좀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 뭐가 좋냐면 지금 코로나 델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약국 가면은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 키트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델타가 계속 안 잡히고 이렇게 상장일까지 간다라고 하면 시초가에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게 의무보유 허가까지 다 정리가 된 건 아니긴 하지만 유통 가능 물량이 사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를 보시면 유통 물량이 33%로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약간의 품절 느낌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컷, 편집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2탄으로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금 방금까지 했었던 얘기가 첫 번째 꿀팁이었어. 그럼 두 번째 꿀팁은 뭐냐면 요거예요. 가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장외시장 거래 동향을 좀 보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가격을 모르니까. 근데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알바들이 조금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가를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팝니다의 가격을 좀 높여서 해놓고 삽니다의 가격을 좀 높여서 써놓으면 거래 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보기에 호가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거래를 좀 체결을 시키면서 자전으로 수량이 좀 적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호가를 좀 조절을 하는, 현재가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38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사이트 총 3개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호가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8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현재가 추산이 어떻게 되냐면 요 당일날 매도 호가랑 매수 호가의 산술 평균인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78,000원이었다, 75,000원이었다. 그러면 팝니다는 78,000원, 삽니다는 75,000원이면 76,500원 정도의 조금 기록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거래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거래소를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걸 누르면 여기 종목을 치면 비상장 주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보이고 여기 팝니다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삽니다나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거래소는 그래도 체결 기준으로 현재가를 실거래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 여기는 비교적 알바가 없어서 조금 더 시세를 확인하기에 간편하고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트는 어떻게 정확히 현재가를 산출하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는 있는데 지금 체결 기준으로 현재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알바가 최대한 없는 사이트다라고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이트를 보시면 되냐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보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 명시를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크래프톤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현재가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얘네들이 기준가라고 써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기준가는 전 거래일에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 거래 완료된 매물을 집계해서 산출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체결된 거죠. 호가가 아니라 체결된 거래를 기준으로, 기준가를 평균으로 산출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플러스는 약간 알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실거래 체결가 기준이다 보니까 또 이쪽 시세도 좀 확인을 하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 사이트 모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 개 다 좀 이렇게 고루고루 봐가면서 좀 이렇게 가격들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격 확인하는, 장외시장 가격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꿀팁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앞으로 청약을 할 때 기관 경쟁률이 나오고 의무보유 확약이 나오고 유통 물량이 나오면 조금 기대를 해 볼지 청약을 할지 말지 가늠을 할 수 있겠구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장외시장 거래 여기 시세까지 보면 공모가가 싼지 비싼지 조금 더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짠 하고 알 수 있겠죠. ST 바이오 센서는 어때요? 이제 업황까지 더해져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하죠. 이걸 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큐라클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 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거는 청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을 하는 게 별로 안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짠 하고 공모주들 데이터까지 한번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